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천교수입니다. 저희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회차 천교수 가족방 적중 내역입니다. 적중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의 경기 분석도 재밌게 시청하시고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천교수 가족방 입장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을 통해 입장 가능합니다. 그럼 오늘의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6월 29일 J리그 일본 축구 5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포로 대 니가타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사포로는 니가타에게는 매우 약했던 전력이다. 일단 사포로가 짧은 패스를 필두로 빌드업을 하는 편인데 니가타는 상당히 점유라는 면모에서 장점이 뛰어난 팀이기도 하다. 특히 니가타가 점유를 잡고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상황에서 공격 한 방을 막지 못하고 패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결국 수비적으로 난조가 심한 사포로의 시스템이 문제다. 이어서 니가타도 일단 지난 시즌과 마찬가지로 점유를 꽤 높게 잡아가면서 운영을 하고 있다. 물론 지난 시즌 대비 실점률은 좀 늘어난 감이 없지는 않긴 하나 지난 시즌 안정적으로 잔류하는 상황에서는 특유의 저득점 양상의 운영이 공을 톡톡히 세웠던 편이다. 사포로를 상대로도 최대한 안정적으로 수비를 하면서 한 방으로 경기를 가져오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전력이다. 니가타가 우세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단 안정적으로 점유를 유지하면서 상당히 사포로를 잘 상대했다. 물론 사포로를 상대로 공격으로 누르기보다는 상대의 공격을 막아내면서 한 방으로 경기를 가져오는 소위 이야기하는 이진법 축구식으로 이기는 경우가 많았다. 니가타가 사포로를 이긴 케이스는 모두 한 골차 승리였다. 이번 경기 니가타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두 번째로 이와키 FC 대 요코하마 FC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와키는 전방에 힘을 주고 상당히 공격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잘하는 편이다. 다만 이 플레이가 강호들 상대로는 잘 통하지 않고 있다. 올 시즌 5위 이상 팀을 상대로는 승리가 없기 때문이다. 특히 강호들은 이와키가 행하는 압박을 이겨내고 전진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이와키가 부진한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요코하마 FC를 상대로는 올 시즌 2대2로 비겼지만 일단 한 경기만 치른 것이라서 표보는 적다. 이어서 요코하마 FC는 리그에서 가장 밸런스가 좋은 팀이라고 봐도 좋겠다. 특히 센터백의 중원 지원과 빈자리를 커버하는 움직임이 약속이 되어 있다. 따라서 중원에서의 압박과 숏카운터 등 다양하게 상대를 제압할 수 있는 전력이다. 물론 공격의 성공 확률 자체가 아주 높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그래도 요코하마 FC가 전반적인 밸런스에 대한 평가는 높게 쳐줄 수 있다. 요코하마 FC가 우세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단 요코하마 FC가 보여주는 밸런스가 상당히 괜찮다고 본다. 이와키의 압박과 공격 능력을 감안해도 강호들은 이 압박을 이겨내고 전진하면서 이와키를 상대로는 승점을 잃지 않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이번 경기 요코하마 FC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경기 분석 잘 보고 오셨나요? 다음 경기 분석 보시기 전에 천교수 가족방 입장하시는 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 댓글을 클릭해주세요. 두 번째로 링크를 클릭하신 후 세 번째로 채팅 참여하기 클릭하셔서 문의 주시고 답장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남은 영상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며 이어서 다음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미토 올리오크 대 야마구치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미토는 최근에는 야마구치를 상대로 한전적이 나쁘지는 않다. 특히 미토가 전방에 힘을 주고 달려들어가는 상황을 잘 만드는 편이다. 물론 미토의 공격 성과 자체는 부정확하다고 보는 편이 낫기는 한데 그래도 야마구치를 상대로는 상대의 약점을 꽤 잘 찌르는 모습이다. 홈에서는 수비력도 무실점 비중이 45%로 상당히 안정성이 늘어나는 점은 긍정적인 점이다. 이어서 야마구치의 약점은 공격에서의 단순함이다. 이는 전방에 힘을 주는 성향에 약하기 때문으로 최근 지바와 이와키에게 진 것도 이와 무관하지는 않다. 일단 압박을 만나면 공격 전개 자체가 꽤 단순해지는 편이다. 지난 경기에서는 물기가 많은 그라운드 사정이 한몫을 했지만 앞으로 공을 뻥 차주고 피지컬로 비비는 것 이외의 해결 방안을 내지는 못했다. 미토가 그래도 우세한 흐름이라고 보고 있긴 하다. 전방에 힘을 실어주는 성향이 있는데 이 양상에서는 야마구치가 그다지 힘을 쓰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물론 미토도 공격진에서의 정확성이 썩 장점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팀이기도 하다. 이번 경기 미토 올리오크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네 번째로 로쏘 구마모토 대 에이메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구마모토는 전반적으로 에이메를 상대로는 꽤 강했던 편이다. 지난 대결에서도 3대2로 승리를 거두기도 했는데 사실 당시에도 수비적으로 문제가 컸고 PK를 날려준 상대의 덕을 크게 봤다고 할 수 있겠다.
일단 구마모토는 상당히 공격적으로 상대를 몰아붙이는 것을 선호하는 전력이다. 다만 에이메가 올 시즌에는 이런 특성을 가진 팀에게 약하다고 보긴 어렵다. 이어서 최근 에이메는 시미즈와 고우 같은 만만치 않은 상대들을 이겼다. 두 팀이 모두 전방에 상당히 힘을 주고 들어갈 수 있는 팀들이다. 따라서 에이메가 구마모토와의 경기에서도 상성이 아주 나쁘지 않다고 판단할 근거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공세에서 왼측면의 조립 능력이 꽤 좋아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에이메가 충분히 할 만한 매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단 에이메가 올 시즌에는 구마모토 같이 공격적으로 플레이를 하는 성향의 팀을 상대로 약한 모습이 아니다. 오히려 시미즈, 고우 같은 팀을 이겨내는 양상을 보여줬다. 구마모토가 공격력이야 꽤 잘 통하는 면모를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수비에서는 늘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전력이기도 하다. 이번 경기 에임의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경기 분석 잘 보고 오셨나요? 다음 경기 분석 보시기 전에 천교수 가족방 입장하시는 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 댓글을 클릭해주세요. 두 번째로 링크를 클릭하신 후 세 번째로 채팅 참여하기 클릭하셔서 문의 주시고 답장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남은 영상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며 이어서 다음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와사키 대 산프레체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가와사키는 올 시즌에도 상당히 지공 성향을 버리지 않고 있다. 다만 가와사키의 전반적인 스쿼드의 나이는 많은 편이기도 하고 히로시마의 공수 전환이 상당히 좋다는 점이 포인트다. 지난 쇼난전에서도 서서히 시간이 지날수록 주도권이 쇼난에게 넘어가는 모습이었다. 올 시즌 활동량 수치에서 리그 19위로 매우 부족한 편이라서 전반적으로 뒷공간 커버라는 면에서는 약점이 뚜렷하다고 볼 수 있겠다. 이어서 히로시마도 최근 가와사키를 상대로는 좋다. 최근 이전에서는 1승 1무로 오히려 가와사키를 앞서고 있다. 물론 히로시마도 상당히 빠르게 전진하면서 에너지 레벨을 쥐어짜내는 스타일이다. 따라서 히로시마도 가와사키를 상대로는 무실점을 기대하는 것보다 다득점 상황에서 이득을 보는 경우를 더 많이 만드는 스타일이다. 최근 이전 스코어도 3대2와 2대2로 골이 많이 나오던 모습이었다. 히로시마가 상성에서 좋다고 할 수 있겠다. 일단 히로시마가 공수전환과 에너지 레벨이 상당히 뚜렷한 편이다. 따라서 가와사키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히로시마의 흐름에 따라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는 상태다. 물론 히로시마도 다득점 상황에서 이득을 보는 케이스였지만 무실점을 가와사키 상대로 잘 만드는 면모를 보여준 것은 아니었다. 이번 경기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